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 나라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와 설전을 벌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설전이 시작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 대신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통계를 들고 나오면서 미국의 수치가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인터뷰를 맡은 기자가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아주 나쁘다. 독일이나 한국과 비교해서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구 5,100만 명 중에서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모를 일이다. 그것은 모를 일이다. 라고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통계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미국은 지금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글쎄요, 숫세에 몰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정말 말이면 다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오늘은 정말 어이가 없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 얘기가 안 들려 어려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도 잘 안 들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그러다 뭐 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내가 알아서 할게 yeah. 그래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야 우물안 애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야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청개구리 청개구리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해라 하면 안 들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가 맞다 하면 막 우겨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걱정돼서 그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제발 네 걱정이나 해 yeah. 그래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야 우물안 애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야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청개구리 yeah 청개구리 yeah Let's go 개구리가 고래고래 소리친다 저 개구리 두 마리가 노래 불러 go 하지만 란지만 어쩜 그리 곤란한지 무관심에 상심이 컸던 아이 난 아는지 넌 몰라 네 생각 따윈 whatever 난 내 맘대로 해 남 도라이 남 시선 따윈 누가 뭐라던 내 방식대로 에이 누구 봐 그때가 누가 잘 되나 봐 부끄러 봐 후려 봐 날 좋아할 그래 난 청개구리 그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
8월 5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싸이의 청개구리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 들어보면요. 가끔 진짜 청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뭐 대응이 좀 부실했다 이런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좀 수세에 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될 때 미국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했다 뭐 이런 발언들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통계 정확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뭐 이런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이게 그러면 한국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다시 되물은 거죠. 그랬더니 별다른 통계라든지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도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진짜 하다하다. 네. 만만한 게 우리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2234번님께서 말 바꾸기의 대가 트씨. 할 말만 하는 우리는 오케이 가족.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 전 세계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수요일 오케이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뭐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덥겠죠. 그런데 내일부터 보니까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부지방 쪽으로도. 그래서 이제 습도도 높고 불쾌지수가 좀 높아지는 네,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실까요? 저희와 함께하시는 이 2시간만큼이라도 불쾌지수 없는 네, 좀 기분이 뽀송뽀송한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출첵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나가는 퀴즈 정답도 올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노래 신청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신청곡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다 들려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8번님 오늘 하루 시멘트 가루 아침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일 마치고 대패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네. 아마 그 현장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목이 계속 간질간질 좀 이런 느낌인데 시멘트 가루까지 네. 마시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일 마치시고 나서 대패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그 삼겹살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공기 안 좋거나 이럴 때 드시면서 오늘 하루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963번님께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오케이 출첵 도장 찍어봅니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러분들의 문자로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고향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고향. 어느 지역 분들이 듣고 계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휴가철이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고향인데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휴가철만 되면 고향 생각나서 부산으로 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고향이 어디신지, 어디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셨는지 고향에 얽혀있는 추억들이 있으시면 함께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일종의
일종의 약간 호구조사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가운 거. 외국 나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만나면 반가운 것처럼 타지에서 말투를 딱 들었는데 이거는 경상도 말투인데 이건 전라도 말투인데 충청도인데 이러면서 왠지 고향 사람일 것 같아라서 물어봤는데 고향 사람이고 네 아니면 근처에 살았고 같은 지역을 알고 있고 막 이러면 너무 반갑잖아요. 아마 OK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은 고향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오늘 이렇게 대충 정리가 좀 되면 글쎄 OK 향후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네, 부산이 고향인 저는 똑띠 김민정이고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실지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K는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제일 예뻐 내 사랑을 제발 받아줘.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난 혼자가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원래 좀 예뻐. 따라오는 남자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난 원래
네, 레이디스 코드의 예뻐 예뻐 듣고 왔는데요. 5868번님께서 예뻐 예뻐 우리 해숙이 예뻐 예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아유, 저희 OK 공식 애처가시죠. 5868번님. 문자 주시는 분들 모두 예뻐 예뻐 해드릴게요. 제가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오늘 OK 리서치 주제는 여러분들의 고향을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고향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고향을 언제쯤 떠나오셨는지, 네, 고향에 얽힌 여러 가지 추억들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쭉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부산을 떠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부산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부산만한 도시가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근처에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근처 갈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이 여름을 좀 즐기기에는 부산만한 곳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인지 OK 리서치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231번님께서 오늘 오프닝과 첫 곡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프닝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한 얘기들 드렸고요. 그리고 싸이의 청개구리란 노래를 들었었는데 3231번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이 오히려 대처를 빨리빨리 잘 못하는 걸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처를 빨리빨리 잘하는 반면에 오히려 선진국들이 대처를 빨리빨리 잘 못하는 거, 이거 해도 너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위기에 강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재난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여전히 코로나19는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네, 가을에 또다시 대유행될 것이다. 이런 예고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휴가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해수욕장에서도 다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그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불편해서 나는 하지 않을 테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만 이 힘든 시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휴가철 좀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234번님, 제 고향은 경남 함양군 아니면 정말 물 좋고 사람 좋고 공기 좋고 식구들 모두 떠나와서 가고 싶네요 하셨는데, 경남 함양도 너무 좋죠. 네, 함양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사람이 참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경남 쪽으로 촬영을 많이 갔었거든요. 함양도 가고 뭐 함안도 가고 하동 이런 쪽, 네, 쭉 다 다녀봤었는데 함양 갈 때마다 함양에 계신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사람들 인심이 너무 좋다고, 사람 때문에 여기서 산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2234번님 가족들이 모두 고향을 떠나와 있으면 사실 고향 한번 찾아보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니까 휴가철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고향이 궁금해서 OK 리서치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어디서 보내셨는지, 지금도 고향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963번님, 참고로 저는 대전에서 OK를 듣고 있지만 저의 원래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부터는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대전에 거주 중입니다 하셨어요. 4963번님 대전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사실 경북 쪽에서 태어나셔서 학창시절도 쭉 보내다가 성인이 돼서 다른 지역, 이렇게 좀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여러 가지 적응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경북하고 경상북도하고 또 대전 쪽, 충청도 쪽, 이쪽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처음에 적응하느라 쉽지는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멀리서도 저희 방송 듣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작가들은요, 보면 지금 김경림 작가 같은 경우는 진주가 고향이거든요. 지금도 부모님들이, 네, 부모님께서 진주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 주변에 진주가 고향이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장유진 작가는 또 남해가 고향이래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남해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죠? 네. 아, 여러분들 고향 생각하면 어떤 풍경들이 막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고향은 부산이지만 어릴 적에 외가댁, 저는 경남 고성이, 큰 댁도 경남 고성이고 외가댁도 경남 고성이어서 경남 고성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문에 항상 시골 간다 이런 느낌으로 고성에서 머무르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사촌 오빠들하고도 놀고 사촌 동생들이랑 뭐 물고기도 잡고 어릴 때 진짜 뭐 들판에 뛰어다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풍경들이 있어서 사실 고향하면 시골 풍경들이 좀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만 가더라도 아, 진짜 어릴 때 나 여기서 뭐 하고 놀았는데 이 놀이터에서 나 놀았었는데 막 이런 것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릴 때 고향을 떠올리시면 어떤 추억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래요. 4749번님께서 오늘 꽃동네 가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커피집에서 차 한잔하고 나오는데 카세트판은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가 온몸 전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래소리가 어찌나 애잔하게 흘러나오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된 채로 서 있었는데요. 가사가 너무 슬프게 들려서 제 몸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위가 장사집들이라서 시끄럽다는 난리통에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친구가 저를 쳐서 정신을 차렸지만 그 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 가수 남자가 불렀는데 너무나 애잔하고 너무 슬프게 들려서 집에 와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어떤 노래였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 노래를 아신다면 저희 OK에서라도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 없는 무명 가수가 불렀던 노래라고. 네, 너무 애잔하고 너무 슬프게 들렸다고 하시는데 가끔 그럴 때 있죠.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노래 때문에 발걸음을 딱 멈추게 되는 경우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아, 얼마나 슬픈 노래였기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을까 참 궁금하네요. 네,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그 노래를 듣게 되시고 어떤 노래인지 어떤 제목인지 아시게 된다면 저희에게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저도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55번님께서는 똑띠 부산 출신이군요.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하셨는데 부산 사람들 목소리 예쁜 사람들 많아요. 네. 어쨌든 제 칭찬인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청이님께서 우리 장유진 작가, 네, 친하게 지내자고, 고향이 같으신가 봐요. 남해 쪽. 네, 얘기하시면서 이쪽 문어 포인트를 좀 공유하자고 하셨는데 낚시 가실 때, 네, 좀 참고를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제가 장유진 작가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어 포인트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라고. 어제 환경한테 좀 미안해서 온도를 2도 올리셨대요. 23도로 지금 에어컨 온도 맞춰놓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가 에어컨에 좀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환경 생각해서 네, 온도를 조금이나마 올려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네, 지금 계속 문자 오고 있는데요. 일단, 1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2부에도 계속 여러분들의 고향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넌 뭔데 자꾸 생각나 자존심 상해 애 같아 얼굴이 뜨겁고 가슴은 계속 뛰어 내 몸이 맘대로 안 돼 어지러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2부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그 4749번님께서 길에서 우연히 들었던 노래 한 곡 때문에 그 노래가 너무 애잔하고 슬퍼서 밤잠을 설쳤다 이런 말씀 문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알게 된다면 오케이에서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곡을 많이 알게 된다면 제가 한턱 쏠게요. 저도 다시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진짜 어떤 노래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아시게 된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향을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 2부 넘어오는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에 대한 얘기들, 추억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네, 앞서 제가 저희 장유진 작가 고향이 남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거짓 정보였습니다. 네, 남해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경기도 안양 출신이라네요. 근데 4963번님께서 2년 전에 남해 간 적 있는데 특히나 아름다운 독일 마을과 멸치 쌈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 나신다고. 네, 남해에 지금 그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남해도 고향이신 분들, 남해가 고향인데 부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이쪽 진짜 독일 마을 너무 예쁘죠.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616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가 올해로 56살인데 고향에서 20년을 살고 고향이 사천입니다. 진주로 이사 왔어요. 진주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진주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8796번님께서는 저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서 5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고향하면 시골 재래식 화장실이 무서워서 못 갔던 기억뿐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외가댁 가면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기억은 진짜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시골 가면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밤에 특히나 밤에 화장실 갈 때 너무 무서워서 혼자는 절대 못 갔던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963번님께서 나중에 진주 한번 가보고 싶은데 특히 진주냉면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주냉면 유명하죠. 네, 육전과 함께 진주냉면 꼭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2105번님은 저는 경남 창원시 대방동이 고향인데요. 30년 전에 또랑이에서 친구들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다시 대방동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젠 다 아파트고 살던 자리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많이 생각나고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고향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며 우리가 추억하기가 좋은데 참 많이 바뀌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만 하더라도 제가 살던 그 집을 지금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2628번님 충청도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에 4살 때 왔습니다. 외가댁이 대구로 사촌형과 대구 사보이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먹을 것도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을 반추하는 프로그램 정말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네, 저도 여러분들의 고향이 좀 궁금했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릴 적 생각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수정이님은 제 고향은 부산에서도 가장 추운 동네입니다 하셨는데 부산에서 가장 추운 동네가 어디일까요? 네, 넌센스 퀴즈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부산에서 가장 추운 동네 여러분들 어디로 짐작을 하시는지 혹시 알겠다 하시면 샵 1057번으로 답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는 다방과 함께합니다. 어디 좋은 방 없을까? 와, 니 다방을 모르나?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이번 방도 다방이 다 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김다롱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앵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제가 저희가 방금, 지금 이 문자 네. 때문에 그죠? 네. 앞서 스청이님께서 고향이 부산에서 가장 추운 동네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넌센스 퀴즈 같은 느낌이다. 네. 뭘까 유출을 했더니 정답이 올라왔네요. 네, 저도 지금 검색하고 있었는데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검색하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네. 진짜 부산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동네. 네, 초록창에 지금 부산에서 가장 추운 동네라고 검색을 했는데 네, 정답이 뭐라고 나와요? 정답은 영도라고 합니다. 네, 234번님께서 똑띠 영도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영도가 고향이시군요. 근데 0500번님은 강서구 명지동이 상당히 춥다는데요. 하셨어요. 네. 스청이님의 문자 때문에 지금 네. 많은 분들께서 부산에 진짜 실제로 기온이 가장 낮은 동네가 어딘지도 막 검색을 하시고. 네, 어딘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아마 영도가 맞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혹시 같습니다. 아니라면 스청이님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다름 아나운서는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 부산 네. 광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그때 그 네. 모습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동네에 가보면. 그렇죠. 저는 그 광안리 바닷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네. 그때 지금 생각을 하면은 바닷가 앞에서 엄마 아빠와의 어떤 기억들, 네. 아주 어릴 때 고스란히 기억들. 네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태어난 그 집이 아직 그대로 있지는 않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진짜 추억을 좀 떠올리기에 좋은데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살던 동네를 갔더니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놀았던 놀이터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네. 그 놀이터를 보니까 어릴 때 생각들이 막 나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도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김다름 아나운서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 퀴즈도 나가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수롱 씨가요. 늦은 밤 운전 도중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임수롱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에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빗길에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는 남성 A 씨를 들이받은 건데요. 네.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소속사는 임수롱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구호 조치를 했지만 병원 이송 도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임수롱 씨의 심신이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인명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네. 임수롱 씨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일 것 같고요. 근데 네.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하필이면 또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너무나 네네.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음. 또 가뜩이나 또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네. 모쪼록 마음 잘 추스리시고 유족분들도 상심이 크시겠지만 네.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34번님께서 웃자노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네. 진짜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 운전 그리고 방어 운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일단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 이걸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입장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본인이 어쨌든 인명사고를 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마음의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 특히나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부산 시내 곳곳도 차량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심 운전 그리고 항상 꼭 지킬 건 잘 지켜가면서 안전속도 유지하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뉴스였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태평양의 무인도 해변에 새겨진 SOS 조난 신호 덕분에 항해 실종된 선원 3명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미국과 호주 군 당국은 현지 시간 4일 조난된 미크로네시아 선원 3명을 태평양의 외딴섬에서 발견해 구조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는데요. 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태평양 섬나라 미크로네시아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42km 떨어진 산호섬을 향해서 항해하던 중
중 배 연료가 바닥나는 바람에 조난당했다고 합니다. 항로에서 벗어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이들은 원래 목적지에서 190km나 떨어진 무인도에 도착을 했고요. 네. 또 해변에 SOS 신호를 새기고 구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출발해 작전 비행 중이던 공군이 이 신호를 기적처럼 확인했다고 하네요. 정말 영화에서만 그러네요.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SOS라고 구조 신호를 모래사장 위에서 이렇게 썼고요. 그렇게 발견되는 일이 실제로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네. 그런 장면인데 실제로도 일어났네요. 네, 그나저나 좀 네. 진부한 질문이지만 무인도에 혹시 표류하게 된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 거 3가지 있으실까요? 저요? 네네. 일단 저는 무인도를 가고 싶지 않고요. 웬만하면 무인도를 갈 일을 만들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네. 무인도를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딱 네. 3가지만 갖고 갈 수 네, 있다 네, 네. 하면 일단은 저는 필기 도구를 좀 챙길 것 같아요. 네. 종이와 펜을 일단 챙겨가서 네. 뭐 할 일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놀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글쎄요. 요즘은 뭐 휴대전화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네. 휴대전화가 과연 거기서 터질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김다롱 아나운서는 뭐 갖고 가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오랜만에 추억에 잠겼던 게 네. 제가 그 미스 부산 대회에서 받았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무대에 오, 올라가서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그때 휴대폰과 네. 또 휴대폰을 계속 쓸 수 있게끔 발전기랑 네. 연예인 김병만 씨와 함께 가겠다라고 제가 극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대답을 센스 있는 대답을 생각해냈는데 갑자기 그때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 그렇네. 김병만 씨와 함께 가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의식주가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센스 있는 대답이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 그 SBS에서 하는 그 정글 아. 관련된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순간 번뜩이는 또 아이디어가 네. 생각이 났습니다. 또 네. 굉장히 센스 있는 대답 때문에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요. 네네. 여러분들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 만약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 어떤 것들 좀 갖고 가고 싶으신지. 다음에 그 3번째 퀴즈 나가거든요. 이번에 퀴즈 네네. 정답 올려주시면서 이것도 함께 좀 올려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뉴스 알아볼까요? 네. 중국에서 가난한 한 우등생의 대학 진학을 놓고요. 때 아닌 이건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이 여학생은 올해 중국 대입시험인 가오카오에서 후난성 전체 4등을 차지했는데요. 최고 수준의 성적과 더불어서 그가 류수 아동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류수 아동은요. 농촌 출신으로 돈을 벌러나간 농민공 부모의 자녀를 말하는데요. 네. 외롭게 남아서 고향집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현재 이 학생이 기업 취업이 잘 보장되는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고고학과에 진학함으로써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냐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이 넓은 그런 네. 의견이 이루면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신조어를 말합니다. 반대말로는 금수저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흑수저, 2번 다이아 수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용어들이 등장한 게 사실은 좀 씁쓸하긴 해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단어들이 전혀 없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올 때마다 참 현 그 세태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씁쓸한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중국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대로 진학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꽤나 핫한 이슈로 이게 대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도 본인의 어떤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네. 네. 어딜 가나 이 남들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오지랖이라고나 맞아요. 해야 될까요? 감나라 대추나라 하시는 네, 분이 꼭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앞서 김다롬 아나운서가 무인도 가면 개그맨 김병만 씨 함께 가겠다고 했더니 네. 0445번님께서 그런데 김병만 씨가 무인도에 같이 가고 싶어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같이 가고 싶어 할 것 네. 같은데요. 저 지금 정형외과 가야 돼요. 뼈가 부러져서.
자, 여러분들 퀴즈 정답도 올려주시고요. 재미삼아 여러분들 무인도에 만약에 가신다면 어떤 것들 갖고 가고 싶으신지 이런 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컨츄리 꼬꼬가 부릅니다. 오마이 줄리아. 사랑이 타오르던 변화났고 검은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둘만의 시간도 Heartbreak Saturday Night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내겐 어떤 노래도 그보다 슬프진 않았을 거야 내게 남은 시간 많아도 그녀를 잊기엔 모자랄 것 같아 하지만 내 기억 속에 마지막 그 모습만은 지워버리려고 해 Oh my Julia 정말 행복한 거니 내 존재가 잊혀질 만큼 크게 소리쳐 불러보고 싶지만 Pray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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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a 신나는 락앤롤 자주 가던 그 거리로 흐르는 네온 불빛 그녀가 있을 땐 천국이었던 이 거리 추억의 베케이션 내 마음을 묶어버린 그녀의 빨간 리본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눈을 감아야 보여 나는 그녀를 느껴보고 싶어 제멋대로 커져가는 내 사랑이 이젠 그만 단념할 수 있도록 Oh my Julia 정말 행복해야 해 네 목까지 아파할 테니 크게 소리쳐 불러보고 싶지만 Pray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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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a Oh my Julia 정말 행복한 거니 내 존재가 잊혀질 만큼 이제 다시는 불러볼 수 없는 너 Pray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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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a 네, 컨트리 꼬꼬의 오마이 줄리아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퀴즈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흑수저였습니다. 네, 8255번님 정답 흑수저입니다. 아, 저도 흑수저네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하셨고 네. 8796번님 우리에게도 빛을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네, 3966번님도요. 흑수저 정답 주시면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죠. 이렇게 하셨어요. 네, 2105번님 정말 이런 말들은 좀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회가 변하는 것 같네요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용어들 들을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네. 뭐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그렇죠.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경제력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능력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0445번님 무인도 혼자 간다면 저는
저는 지니의 요슬램프 하나만 가져갈게요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뭐든지 다 해결이 될 테니까요. 네. 자, 정답 맞춘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23일 부산 일대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었죠. 이때 수영구가 빗물 저장소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빗물 저장소는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세금 20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수영구에 따르면 구는 2017년 국비와 구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수영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길이 60m, 평균 폭 38m, 높이 9.4m 에 빗물 저장소를 조성했지만 이번 폭우 때 가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내렸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만 했다면 피해를 막거나 늦출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해당 빗물 저장소 운영 매뉴얼을 보면 그 하수관고가 90% 이상 차면 해당 저장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수영구는 당시에도 배수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다음 날 비를 대비하겠다면서 개폐 장치를 수동으로 바꿔서 열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200억 원이라는 혈세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만 작동이 됐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네. 이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동으로 열리는 방식이라고 하던데 네네. 방식을 바꾸든지 그게 아니면 발빠른 대처가 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날 광안리해수욕장과 일대 주택 상가가 침수 피해를 꽤 입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12월 3일에 치러지는 이것은요, 새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 또 EBS 수능 교재 강의와의 연계율 등은 지난해와 같다고 하는데요. 이것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이고요. 또 성적 통지표는 12월 23일에 배부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험실당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고요. 또 당일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죠. 또 이것 처리면 한파가 몰려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학력고사, 2번 수능.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4963번님께서 어제 1분 뉴스 김다롱 네. 아나운서 부산 사투리를 전하니까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려웠어요. 네. 사투리를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셨는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박에 한국인 선장 확진자와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도 보건당국은 경남 신규 164번 환자와 또 김해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박 선장인 부산 170번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또 밝혔습니다. 정신과 의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 화명동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입원 환자 61살 A씨가 정신과 전문의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또 통합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된 박재호 의원과 또 하태경 의원이 오는 7일 부산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시당 위원장 선출 뒤에 첫 만남에서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폭우에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 지자체 고위직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 그만. 네. 어제보다 오늘 좀 나은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어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표토리라고나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사투리로 전하는 1분 뉴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김다롱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남겨드리고요. 저는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 앵수다 퀴즈 2문제 나갔는데요. 첫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흙수저였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수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세대이신가요? 저는 수능 세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네,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 이후에도 워낙에 많은 교육과정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의 수능과 제가 치렀을 때 당시의 수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의 수능은 12월 3일에 치러진다고 하는데 보통은 11월에 치러지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뒤로 밀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일단 수능하면 그 추웠던 기억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8796번님 수능 한파 너무 추웠던 기억이네요. 수험생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8796번님 수능 한파 너무 추웠던 기억입니다. 네, 하셨습니다. 8255번님 수능의 한파는 공식인 것 같아요. 네. 8795번님은 아이고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정답 수능이요 하셨어요. 0041번님 저희 때도 수능 때 엄청 추웠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사실 네 수능 치는 날은 좀 많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 전에 그렇게 춥지 않다가도 수능 치르는 그 주만 되면 네 흔히들 입시 한파, 수능 한파 이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게 날씨라도 좀 따뜻하면 우리 수험생들 긴장도가 떨어질 텐데 날씨까지 추워서 더 힘들었던 네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흙수저 정답 주신 분 중에 1605번님 그리고 수능 정답 주신 분 중에 8782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오케이 읽기 이어갈게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계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이 녀석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가끔 보면 철이 안 들어도 한참 안 든 것 같습니다. 막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일까요? 어쨌든 오늘도 저는 이 녀석 때문에 not okay한 하루였습니다.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사람들 비양심적이다. 어쩜 저래 진짜. 진짜. 네, 맘문나 집에 들어오면서 그래 공시는 거면서 똥 밟고 들어왔나. 세상이 너무나 너그러운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들잖아. 진짜. 아저씨 머리에서 연기 나겠네. 연기 나겠어. 뭔데 들어줄게. 나 좀 아니 너 누나가 퇴근하고 집에 딱 왔을 때 뭐가 없으면 제일 열받는지 알아 혹시? 알지? 네. 그래 그것도 맞긴 하다. 취업 준비 안 하고 또 뿔뿔거리고 어디 놀러 갔나 싶어서 열받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열받는 게 있다고 내가. 그래서 그게 뭔데 시간 와도 빨리 말해라. 아니 주차 자리 없는 거 내가 관리비 꼬박꼬박 주차비 내고 있는데 조금만 늦게 퇴근하면 주차장 몇 바퀴씩 돌고 돌아가지고 겨우 안 되면 골목에 대고 와야 되고 이거 진짜 너무 열받는 것 같아 진짜. 그래 오늘도 자리
아까 봤을 때 막 진짜. 근데 뭐 그러면 내가 뭐 누나 자리 나부터 나타날까 야야야. 딱 해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은 아니잖니. 삼각볼 아니 딱 그거는 세워놓고. 싫어. 그건 안 돼. 그러는 거 김옥희 아니. 자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있지. 나 주차장 딱 들어왔는데 진짜 오늘 완전 만찬 거야. 근데 어떤 도레미 일진 무개념 진상이 있잖아. 진짜 주차장 두 칸을 딱 물고 주차를 해놓은 거야. 왜?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진도 찍었어. 똥아 이거 봐봐봐. 어떤 액수가 진짜 뭔데? 뭐냐, 이게 뭐냐? 너무하지 이거 진짜 완전- 혼나야 되겠지. 이거 낸데? 뭐? 낸데? 네가 무슨 이런 차가 있어 너? 내다 내. 뭐가 니야? 뭔데? 내다 내. 뭐가? 내 친구 중에 부자 있잖아. 영호. 영어 알지? 누나가 막 응. 이상형이라면서 막 했다. 그래. 돈 많고 명짧아 보인다고 했던 영호. 야, 영호가 이번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간다 했고 응. 영호 저 관리도 좀 해주고 내 쓰기로 했거든. 와 진짜 그 엔진 소리가 황소 오름 소리 좀 부릉 진짜 누나 연봉이 몇 배 될거든. 나도 야. 나중에 진짜 이런 차 살 거든. 야, 진짜. 근데 지금 그 차가 내 연봉 몇 배니 많이 이게 지금 중요해 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를 네가 이따위로 지금 주차를 해놨다는 거 아니야? 이 무개념의 이 김옥희 동생이야. 좀 때리지 이거 마라니까 진짜.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진짜? 진짜 비싼 거다 이거. 아 비싼 거면 이거 좀 뭐고 실베스타 스텔론 기니란 말이야. 진짜. 그 저 우리 아파트 주차장도 좁은데 괜히 누가 주차하다가 차 끌었다가 서로 민망한 거지. 그하고 내내 관리사무소 말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두 칸 쓴다 아니 얘기할 거야. 딱 온나 딱 일로 온나 딱 뭐, 온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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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진짜 뭐, 진짜 뭐. 스매싱을 안 하고 내가 넘어갈 수가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오버한다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 와, 니 진짜 개념이라는 걸 밥 말아 먹었나 진짜. 내가 정정당당하게 두 칸 쓴다는데. 야, 김옥동, 아. 똥. 이 누나도 두 칸 쓰고 싶거든. 근데 누나가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 다들 두 칸 쓰고 싶다고 돈 내고 쓰면 이 좁은 주차장 더 좁아지고 한 칸 돈 낸 사람들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아니 그럴 거면 아예 그냥 한 10칸 다 비우지 왜? 가서 쫙 다 비워달라 그래? 나도 진짜 그러고 싶다. 진짜 그러고 싶다. 진짜 이 개념 너 진짜 언제 철들 건데 너 언제 철들려고 그래 진짜 너. 네네 누나 한번 태워줄게. 됐다. 그것 때문에 그러네. 됐다 마. 타고 싶어서 그럴 것 가가지고 같은데. 차 똑바로 딱 똑띠 대놓고 나이. 좋은 말 할 때 딱 똑띠 다른 대라. 사람을 위한 배려라. 좋은 말 할 때 다시 가서 대라이. 그러면 이게 도색비가 얼마인 줄 아나? 솔직히 말해봐라. 뭘? 외제차 옆에 차 댈 때 겁난다 애가. 내처럼 그래 대주면 좋은 거지. 내가 또 주차의 신 아니겠니? 주차선 안에만 제대로 쫙 들어가면 아무 문제 될 일이 없거든. 아빠가 응? 그러거든. 누나 운전한 지 10년이 넘어도 제일 불안한 게 누나 운전하는 거라고. 뭐라 캐놨노 진짜. 가고 문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문고 요새 진짜 많은데 문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렇게 차가 귀하면 차를 아예 업고 살지. 도로에 어떻게 끌고 다녀? 아니 외제차건 국산차건 차선 두 개 무는 거 이거 나는 진짜 이거 벌금 이거 벌금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 나 진짜. 이거 진짜 스트레스. 이거 진짜 스트레스라고 이거 진짜.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뭐. 두칸 돈 다 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개념의 문제라고 균형. 김옥동, 응? 너 오늘 딱 준비하고 있어? 뭐 응? 오케이 부모님들 지금 아마 엄청나게 화나셨을 거야. 면역됐다. 아니야. 욕 들어먹는 거 면역됐다. 그래. 오늘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오늘 또 욕 한번 실컷 먹어보자. 근데 이거 배려지. 나는 진짜 배려한 거라니까. 아니 차를 딱 대는데 그 옆에 차가 내 차를 내 차는 아니지 영호 차지. 그거를 기니 그거를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받치는데 그게 콕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 손해라니까. 그 돈이 얼만데. 내 차도 지키고 남의 차도 지키고 그게 좋은 방법이지.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네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하시는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57번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제 동생이지만 제가 이렇게 개념 없게 키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개념 주차로 스트레스 받으셨던 여러분들 이야기들 팍팍 좀 올려주세요.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근데 나 좀 꼴불견이던데. 뭐? 우리 아파트가 올라오는 데 있잖아. 맨날 그 지차하고 그 가족 차들. 그거 저거 개인 주차장인가? 맨날 앞으로 막 빼놓고 나중에 자기 그 가족들 차 오면 또 다시 빼줘가지고 다시 그 공간에 대기하고 지하까지 안 내려가려고. 그게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김옥동 너 볼 때마다 그 생각할 거야.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지 이렇게. 뭐라카노 아니다. 여러분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옥동이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니는 딱 대기하고 있으라. 노래 나간다. 노래 안 되면 조장혁이 부릅니다. 러브송. 한번 봐주세요.
마음을 가져가 어느새 내 전부 다 흔들어버린 너 한 번도 없던 이런 일 내가 왜 이럴까 피하려 해봐도 내 마음이 먼저 가 어느새 네 웃음 난 지켜주고 마는 걸 웃음 뒤에 숨은 너의 슬픔이 나와 닮았을까 떠올려 약해질 때마다 널 잡아줄 그 사람이 날지 몰라 내게 와 날 변하게 해준 너를 위한 love song yeah.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이 내게 오니까 기다려줄래 내 사랑이 네 앞에 서는 날까지 날 멈출 사람은 없었어 세상엔 나 혼자였었어 믿지 않았어 듣지 않았어 사랑이란 걸 알기 전에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이 내게 오니까 기다려줄래 내 사랑이 네 앞에 서는 날까지 원하는 전부를 갖고 싶어 내 욕심이 널 갈라도 기다려줄래 내 마음이 네 앞에 가는 날까지 네, 586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조장혁의 러브송 듣고 왔습니다. 노래는 참 달달한데요. 네, 앞서 오키의 일기에서 옥동이의 행동은 달달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주차할 때 보면 진짜 개념 없이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네, 이 차만 제대로 주차를 했으면 내가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 공간을 다 잡아먹는 그런 차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신지 이렇게 주차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옥동이에게 좀 따끔하게 야단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면 이런 경험들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독 그 주차 공간이 좁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선 그 간격이 유독 좁아서 진짜 차 한 대 딱 정말 제대로 주차를 해야지만 옆에 차들이 달아서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는데 그런 공간 들어갈 때마다 항상 좀 긴장을 합니다. 저는 앞서 오키는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인 양 얘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운전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주차장 일단은 그 주차되어 있는 차와 차 사이에 차를 댈 때는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못되어져 있는 차들이 있으면 진짜 주차하는 거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개념 있게 주차장 선에 딱 맞춰서 주차를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험들 하셨으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문자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963번님께서 주차장 자리 2칸 차지하는 거 정말로 무개념하고 진투더상으로 느껴집니다 하시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지킬 건 지켜야죠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옆에 자리 다른 차가 한 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진짜 옥동이처럼 내 차 건들지 마 이러고
애매하게 선을 물어놓은 차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 차만 소중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주차 공간도 없어서 주차장 활용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 오늘은 100% 네, 옥동이의 심정 이해간다라는 문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내 차 새 차 뽑았는데 혹시나 옆에서 이른바 문콕이라고 하잖아요. 문 열다가 콕 찍힐까 봐 겁나서 어설프게 선을 살짝 물어서 옆에 차 못 대게 해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 네, 고해성사 한번 하시죠.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0500번님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 자기 차는 커서 그럴 수 있다면서 우기는 그런데 보면 탱크도 들어갈 수 있는데 김 여사님 이거 조금 진짜 때려서라도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꽉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때려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진짜 네 고쳐드릴 텐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퇴근할 때 보면 보통 제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주차 공간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밤 시간 늦어지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 벽면에 차량들을 주차해 놓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주차 공간이 너무나 많은데도 항상 벽면에 차를 세우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 차는 항상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데도 그것도 항상 문 출입구 있죠. 바로 옆에. 딱 나오면 바로. 네.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 주차장 자리보다 더 가까운 출입구에서 더 가까운 벽면에다가 그냥 차를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그거라더라고요. 자신의 차는 소중하니까 옆차가 와서 긁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거기에 세워둔다는 거죠. 이거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보행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옥동이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아무리 친구 차가 비싼 외제차라서 긁히면 큰일 난다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 듭니다. 0445번님께서 옥동아 나랑 멱살 한번 잡자 하셨는데 제대로 오늘 또 교육을 한번 시켜주실까요? 아니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옥동이 제가 다시 한번 좀 따끔하게 야단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내가 새 차니까 내 차는 좀 소중하니까 그래서 간혹 이런 적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차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주차 공간은 갈수록 없어서 진짜 주차장 자리 찾아서 몇 시간을 헤매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몇 바퀴 도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차 한 대 때문에 한 사람의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들. 오케이 가족들이라면 이런 경우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배려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동이 오늘 네,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진짜 멱살 잡힐 것 같아서 우리 작가가 옥동이의 캐릭터 너무 이쪽으로 몰고 간다고 지금 옥동이가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옥동이 너무 야단만 치셔가지고 그렇지만 네 제대로 좀 가르쳐야죠. 제가 또 한 번 오키가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옥동이와 오키에게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 확인 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시켜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오케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헷갈리기 쉬운 법률들 정리해드리고요. 핫했던 이슈들도 함께 짚어봅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면서 좀 바쁘셨나 봐요.
예. 바빴습니다. 네. 바빠서 오기 직전에 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네요. 어유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히 괜찮았고 네. 다시 한번 급할수록 돌아가자. 네. 맞습니다. 오늘 앞서 저희가 오키의 일기에서 주차선 이렇게 물고 주차선을 2대를 네. 댈 수 있는 공간에 차 한 대만 세워두는 얌체 같은 이런 옥동이를 야단을 쳤었는데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있죠. 혼나야죠. 이런 것들은 법으로는 어떻게 안 됩니까? 그건 아마 뭐 과태료 네.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그렇다고 그거를 또 일일이 신고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조금 양심적으로 잘 하시면 안 그죠? 됩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 그래요? 네. 저한테까지 온 적이 없는 사건이라. 네. 자, 234번님께서 이변 터분대 온다고 고생 많았지 예 하셨는데, 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저희 네. 법률적인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자, 최근에 법률 관련 이슈 중에 가장 핫한 거 하면 임대차 3법이 그렇죠. 아닐까. 네네. 사실 이거는 뭐 시작부터 워낙에 말이 많았고요. 너무 많았죠.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날씨 얘기 아니면 임대차 3법. 맞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임대차 3법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논란이 됐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도 같이 좀 풀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점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대차 3법 일단 뭔가 3가지가 달라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 3가지가 뭔지를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그 3가지는요.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네, 두 번째가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세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법 개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완전히 없던 법률이 새로 생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의 내용이 뭐 삭제되거나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붙은 법들도 네네. 그 법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 이제 조항이 추가되거나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되지만 네. 뭐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임대차 3법도 민법이라든지 임대차 네. 보호법의 내용에 어떤 뭐 이렇게 뭐 변화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생긴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뭔가 수정되거나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민정 아나운서 얘기를 들으면서 네. 오케이에서 그동안 제가 열심히 정리해드린 게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네. 그럼요. 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들었죠. 역시 똑똑한 학생입니다. 네,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새로 들어간 거고요. 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 전인데요. 2021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이제 신고하도록 해둔 거고 네. 또 확정일자 따로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네. 아무래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는 셋 중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네. 그러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시행이 됐고요. 그 두 가지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니까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거잖아요. 네. 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이민주 변호사가 좀 정리해주는 내용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요. 4부에 넘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F의 상심 남겨드리고요. 4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했던 나의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겠지. 슬픔 속에 우리 지난 추억이 지워지기 전에 너를 기다린다는 그 어떤 약속의 말도 내 마음을 위로하기엔 너무 힘겨운 나날들. 사랑했던 나의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만을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L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뭐 워낙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민주 변호사가 정리해드리는 이 내용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월 31일부터 이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개정법의 제6조의 3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 그러니까 더 살겠다는 거죠. 를 요구하면 갱신이 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임대차 3법 중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주택 임차인이 원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리 계약이 종료되기 한 2개월 전까지 나는 갱신을 원한다라고 하면 네. 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보다 이제 늦어진다. 일단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죠. 너무 임박해서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죠. 네, 물론 그 경우에도 뭐 임대인이 뭐 그러시죠 하면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고 네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네,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네. 아직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차 계약 언제 체결했는지 또 언제 갱신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네.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는 이 규정이요. 개정된 거거든요. 아, 네. 기존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어요. 네. 개정은 됐는데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개정은 됐는데 시행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법을 잘 모르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어려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 시행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시행되기 전에는 구법 규정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구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6월 9일에 1개월이던 게 2개월로 개정이 됐거든요. 네.
개정은 됐는데 시행일자가 올해 12월 10일이에요. 아, 12월 10일. 10일.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돼서 12월 10일 전까지는 기존의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네.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12월 10일 시행이 되면요. 네. 그때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되고요. 네. 이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그런데 네. 결국은 보통은 이제 내가 임차인이라면은 내가 체결한 계약이 하나 네. 일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만 신경을 좀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거나 네. 또는 갱신하는 그때 갱신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또는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사실 좀 어렵죠? 어렵긴 해요. 네. 어쨌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에 적용되는 것이 개정 전의 법인지 네. 개정된 신법인지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택 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네. 개정된 것은 아무래도 주거의 안정 뭐 이런 취지겠죠. 맞습니다. 네. 제가 우리 OK에서도 임대차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드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의 임대인이 뭐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 에는 뭐 통상 계약 기간 2년으로 많이 보통 2년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 네. 경우에는 또다시 이사 갈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네. 막 급하게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사 갈 집도 알아봐야 되고 주거가 안정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 네. 계약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1회입니다. 네. 1회 계약갱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임차 기간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곳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네. 얘기인데 사실 2년이라고 하면 그 네.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간다고 얘기를 너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사 한번 하려고 하면 진짜 이사는 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이 집을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또 이삿짐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사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서 그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떻게든 뭐 이사 횟수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더 거주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일단은 2년 정도 이렇게 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네. 한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그 이후에는 또다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건지. 네. 근데 갑자기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 퀴즈를 내고 싶네요. 예를 들면은 네. 뭐 1년, 2년 아니면 살고 싶은 만큼 아니면 기존의 계약 기간만큼 뭐 네. 이런 보기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정법 제6조의 3, 제2항에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1회로 한하고 있고요. 네. 이 경우에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네. 만약 기존의 계약 기간이 3년이었으면 합쳐서 5년을 살 수 있을 네. 것이고, 그죠? 그리고 같은 조 3항에서는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일정한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인은 사실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연장이 되겠죠. 그렇죠. 자신은 원치 네네. 않지만. 그럴 경우에 임대인이 받을 차임이나 보증금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해둔 거죠. 결국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2년 정도는 같은 집에서 더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거고 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뭐 사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인데 네. 이것을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네네.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못하나. 근데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대신 차임이라든지 보증금은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장치를 해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증감 청구는요. 임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법 규정을 보면요. 약정한 차임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정했던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뭐 그밖에 부담의 증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기존 거를 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액 청구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임대인이 당연히. 하겠죠. 네.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증액 청구는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한번 했는데 네. 1년 내에 다시 또 증액하자고는 아, 못하도록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바로 자주 올리지 말라는 그렇네요. 거죠. 네. 네네. 또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5%죠. 네. 네를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내용, 즉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 5% 이내로 해라. 이게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요. 관할구역 내의 임대차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법률에서는 5% 이내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범위 내,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 상한을 또다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지자체장이 조례로 그 범위 내에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2년을 이사를 더 미룰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임차인에게는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더 살도록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네. 갭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나도 현재 뭐 전세나 월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세라든지 월세가 만료가 돼서 이제 내가 구입한 이 집에 실제로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새빵살이를 끝내고 나도 네네. 내 집에. 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는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웃기죠. 네. 내 집이 있는데 나는 계속 뭐 전셋집, 월세집을 알아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예외 같은 그런 부분들인가요? 거죠. 그러니까 네. 원칙은 갱신할 수 있지만 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네. 정당하게. 네. 그래서 그 사유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 2기 뭐 월세로 치면은 2달분이죠. 네.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거나 네. 또 뭐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네. 이럴 때 임대인은 계속 갱신해주기 싫겠죠. 그리고 또 임대인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그 집을 좀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나옵니다. 임대인 여기서 임대인은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그러니까 부모나 네. 자녀를 포함하는 건데 이들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후에 그러면 실제 거주하는지가 확인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가 이제 내가 실제 거주할 거기 때문에 계약 갱신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네. 이후에 만약에 이제 갱신이 됐으면 만약에 갱신이 돼서 임차인이 살 수 있었던 기간이면 아까 왜 만료일로부터 2년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다른 제3자한테 집을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것처럼 네. 아니면은 진짜로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다. 네. 이렇게 치면 임차인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유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나 사기당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네. 산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다른 집
급하게 네네. 알아봤는데 그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허위로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해서 갱신이 안 된 거다.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에서는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해서 네.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도록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임대차 3법 워낙에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앞서 그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법 시행 되기 전에 이미 지금 집값을 네. 올린다거나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편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등장을 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 그리고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이게 과연 주거 안정으로 갈 수 있을까 좀 퀘스천 마크를 남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꼼수를 줄이려고 좀 급하게 시행된 감도 있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좀 시행돼 봐야 되지 알지 않겠나 싶어요. 분명히 좀 어떤 법이 시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좀 겪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임차인을 위한 법, 임대인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계속 이거는 우리에게 불리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 법에 분명히 어떤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법 시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임대차 3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963번님께서 혹시나 이런 법들이 서구권 나라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글쎄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 벤치마킹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거 네. 제가 리서치는 안 해봤는데 네. 일단은 이 주택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네. 뭐 투기 성향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굉장히 좀 독특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 전세나 월세를 사는 또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전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좀 커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뭐 참고는 해볼 수 있겠지만 뭐 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든지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행 시점이 지금 12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 또다시 남부지방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 이번 비가 좀 요란하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올해 여름 유난히 비 때문에 좀 피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집 안팎 구석구석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남겨드리고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무조건 오케이. 너를 처음 만난 그때를 자세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정말 따뜻하고 너무 포근해서 좋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 나에게 기억나는 것은 커피 한 모금에 수줍던 이야기. 까만 밤 아주 까만 밤 너와 내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밤.
그대가 또 내가